여보세요? 귤, 나 퇴사하려고. 에? 뭐 할 거야 이제? 원래는 교사가 되려고 교대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수능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없으면은 가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그때 아빠가 미국에 이제 삼촌 쪽 가족들이 치과 의사랑 치과 기공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돈 많이 번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그냥 치기공과 이렇게 검색했더니 그때 당시엔 광고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파워링크 광고로 대전 먹었는데 치기공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대여가지고 다녔죠, 3년을. 근데 이제 다니면서 제가 손으로 하는 게 진짜 안 맞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이 와 하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 처음 본다. 그때 당시에 치과 코디네이터가 막 미디어에서 연예인들이 다시 제2의 직업으로 찾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치과 기공사는 안 맞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업을 전환할 수 없으니 치과 코디네이터라는 거를 좀 같은 그래도 분야니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도 당연히 기공과였으니까 아무것도 몰랐고 일을 처음 했던 초년생이었으니까 진짜 많이 혼났어요. 제가 맨날 센스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서점을 울면서 또 그날도 되게 위축된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매대에 센스가 없다면 벤츠를 꿈꾸지 마라, 막 센스 트레이닝 70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센스는 책으로 보면 배울 수 있는 건 줄 알고 책을 읽었는데 본인이 되게 센스 있었던 에피소드만 모아놓은 약간 유머집 같은 건 거예요. 저자 이메일 주소가 마침 프로필란에 있어서 제가 메일을 썼죠. 나는 내일 당장도 원장님한테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책에서 센스가 길러지는 법을 배우질 못했다, 난 내일 출근하는 게 무섭다, 이렇게 보냈더니 메일 회신이 왔어요. 되게 황당하다, 나 이런 메일 처음 받아본다, 너가 책값이 아깝다고 했으니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 너가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1시간짜리 강연을 해줄게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광고 쪽 마케팅 하셨던 마케터였던 거죠. 뭐 자기가 바카스 마케팅을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 뭐 이런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는데 그분 뒤에서 후광이 막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판타지가 딱 생겨서 나 마케터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진짜 돌아와서 원장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블로그에 그분 만나고 온 얘기부터 이제 막 쓰면서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병원 마케팅 관련된 책, 그냥 마케팅 관련된 책 보고 교육하고 이러면서 그걸 블로그에 계속 기록을 해서 올렸더니 그때 당시에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으니까 뭐만 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노출이 갑자기 막 막혀서 옛날에 그때 당시에 막 저품질 블로그 이런 거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상위 노출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다시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이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위 노출의 방법,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를 막 엄청 하게 되면서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쪽에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블로그를 하는 거를 보신 거죠. 근데 방문자 수가 꽤 들어오고 얘가 컨텐츠를 좀 쓰네? 그러면 너 우리 병원 블로그도 해봐. 코디네이터 일도 하면서 병원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대전에 있는 치과 중에서 마케팅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강남 치과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지방은 더더욱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대전 치과만 검색하면 다 저희 치과 블로그가 뜨는 거예요. 블로그를 보고 왔다는 게 이제 월에 90%가 넘어가게 되면서 원장님이 저에 대한 신뢰가 엄청 쌓였고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확 느는구나를 느끼시고 나서 저한테 전적으로 이제 그 일만 해 라고 빼줬고 병원 내부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마케팅, 온라인 사이트 뭐 이러면서 이제 카카오톡 상담도 열고 적극적으로 병원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마케팅이 재밌어서 제가 쫓아다녔던 브랜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달의 민족이 막 나와서 자취생들한테 너무 재밌게 재기발랄하게 이벤트를 하는 브랜드였는데 배달의 민족 너무 좋다라는 걸 엄청 외쳤더니 블로그에 다 배달의 민족 검색하면 무조건 제 블로그가 나왔죠. 배달의 민족 마케팅 팀을 구축할 때 블로그 할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도 없을 때였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우리가 사람인의 채용을 그냥 올리면 아무나 지원할 가능성이 큰데 저 대전에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배달의 민족 좋다고 하는 애가 심지어 블로그를 하는 애니까 쟤한테 맡기면 너무 잘 쓰지 않겠니? 해가지고 그 길로 배달의 민족에 가게 됐고 배달의 민족에서 한 6년 반 정도 되게 운 좋게 그 배달의 민족 성장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터로서 좀 경력을 그렇게 많이 쌓아가면서 너무 일을 좋아했지만 몸도 힘들어지고 약간 쉬는 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백수의 시간을 가졌고요.
근데 제가 막상 퇴사를 해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 넥스트 없이 퇴사를 하는 게 처음이었고 병원에서 배민으로 이직을 할 때도 넥스트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 불안했는데 나 좀 쉬어보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보상을 해줄 겸 근데 불안하니까 그때 같은 시기에 퇴사를 했던 귤이라는 동료가 저랑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그 친구는 너무 그 시간을 잘 즐기고 있었고 저한테 불안해하지 말라고 제발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면서 두나팅 클럽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소속 백수 듀오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클럽이야. 이런 소속감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 제가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퇴사였어도 공허한 느낌이 받았는데 재밌는 이름을 스스로 붙이니까 재밌어서 제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적어뒀고요. 그걸 본 모베럭스라는 브랜드가 오추님, 소우님이 연락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담을 던지는 브랜드로 막 창업하셨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한 캠페인 시즌을 하자 하면서 이제 모베럭스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튜브에 모베럭스를 검색하시면 두나띵 클럽 연대기가 나와요. 제가 그렇게 백수 기간 때 막 재밌게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분들을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의 블로그에 아무리 올려도 사람들이 보질 않는다. 네이버 채널을 갖고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마침 저희 둘이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블로그에 써줄 수 있겠니? 해가지고 저희는 너무 땡큐였죠. 왜냐면 어디 가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분들의 꿀팁을 들을 수 있고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일롤롤일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때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팀이 너무 좋았어요. 그 팀에서 TO 채용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왜냐면 이 팀의 진정성이 너무 느껴졌고 이렇게 진짜 사업자들을 위해서 네이버가 힘을 쓰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이 팀이 채용 공고가 열렸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이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 팀 안에서 네이버 AI도 마케팅을 했고 연말 차트도 하고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컨텐츠들 만드는 가보자고 시리즈도 기획을 하면서 마케팅 생활을 했고 지금은 퇴사해서 일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배민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퇴사를 할 때 오래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1년 정도 고민을 해요. 연말에 저는 늘 회고를 하고 새해 목표를 짜는데 두 가지를 전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나 지금 재미있는가? 그 다음에 이대로는 괜찮나?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작년 연말에 네이버에서 내가 23년을 또 보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조금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저는 다 3년 이상은 다녔던 것 같거든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의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번에 배달의 민족 퇴사랑은 다른 점은 배달의 민족 때는 정말 쉬고 싶었어요. 너무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쉬고 싶어서 쉰 거고요. 이번에는 쉬려고 하지 않았고 일을 하고 싶어서 근데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나한테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보다는 조금 더 가시밭길로 다시 저는 40, 50대 가면 네이버나 배민 같은 회사에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더 많이 굴러봐야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10가지를 해봤는데 나는 이거 할 땐 한 이 정도 시간 쏘이고 이건 나한테 좀 안 맞고 이런 걸 제가 감이 생길 텐데 지금은 몇 개의 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민이랑 네이버랑 사실상 저한테 되게 비슷했어요. IT 서비스고 되게 큰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류의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환경,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내가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돌아가게 해주는 아젠다를 던져주는 곳, 그 다음에 일 잘하는 동료들을 알아서 모아주는 그런 좋은 점들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잠깐 멈춰도 되겠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솔직히 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진짜 약간 성장 중이라서 성장의 갈증을 늘 느끼는 사람인데 제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나? 돈 좋아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동료나 일하는 거나 뭐 이런 재미가 채워지지 않으면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냥 저의 큰 테마는 재밌는 일을 할 거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시도를 할 거예요 라고 네이버 분들한테도 많이 말했고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냥 책이 나오는 거. 질문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마무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의 시간을 좀 보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육회사이자 기획하는 회사인 트루스 그룹에서 데스커 프로젝트를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홍대에 내년 1월에 데스커 라운지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공항 라운지처럼 그런 공간을 지금 저희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뿌리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터로서 공간 기획을 같이 이제 이 데스커 라운지를 해보고 싶다 해서 기획이랑 교육 쪽으로 정말 특화되어 있는 트루스 그룹 팀이랑 함께 공간 기획이라는 공간 마케팅이라는 걸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이 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따로 제가 유튜브로 또 이야기를 공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질문을 통해서 답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손에 만져지는 거에 좀 집착이 있어서 제품을 잘 만드는 기획자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다. 콜라보 형태로 질문을 좀 좋은 잠은 어떻게 잘까였고, 답으로 약간 잠옷과 안대를 지금 세누아팔이라는 침구 파자마 브랜드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새로운 시도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창업을 하겠다 해서 브랜드를 낸 게 아니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획,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는 그 제품 분야마다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과 하는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데스커 라운지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 세누아파리와 함께하는 리틀빅 퀘스천이라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많이 느낀 거는 너무 혼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퇴사할 때 그 동료들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이 너무 좋고 여기에 좋은 동료들 다 있는데, 기반이 되어 있는데 왜 나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라는 질문. 돈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동료가 없기 때문에 퇴사가 불안해서 고민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랜선 동료, 랜선 사수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퇴사 예찬론자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 프리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고, 그게 회사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크루의 형태로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지금 혼자 일하는 사람들, 외롭게 일하는 사람들,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답답한 사람들이 쟤는 저런 식으로 일하는구나, 쟤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댓글로도 많이 저는 이렇게 일하는데 승희님 생각은 이렇군요 라고 막 같이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을 같이 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이 랜선 동료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